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각각 반탄, 찬탄파의 대표 주자죠. 당심은 김문수, 민심은 한동훈.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죠. 김 후보 측은 아직 당내 반탄 정서가 강하고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요. 반면 한동훈 후보 측은 계엄의 강을 건너야 이재명 후보와 당당히 붙을 수 있고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있을 거다. 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두 후보 다 낙선한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받기 위한 구애에도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홍 후보의 열정을 잘 모시겠다. 정계 은퇴를 말리는 편지도 썼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몇 년만 먼저 봤다면 홍준표 계보가 됐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됐고요. 자, 홍 후보 캠프의 유상범, 김대식, 백종원, 김희상 의원 등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낙선한 안철수 후보 지지표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 쪽으로 향할 것 같고요. 같은 반탄 진영인 홍준표 후보의 표는 김 후보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쏠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이 있어 보이는데 맞나요? 저희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뭐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결선 올라온 과정에서 이게 8강, 이제 4강, 2강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양상을 보면요, 지금 그 진영끼리 서로 결집하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더 단단해진 거죠. 안철수 후보의 이제 지지 세력이 전부 다 한동훈 후보한테 붙은 것 같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 세력이 전부 김문수 후보한테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선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선 가면 일단 최종적으로 탄핵 입장차는 이미 선명하게 나와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건데, 이제 아마 서로 역량에 대한 검증이 있을 거예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선 의원 했고 도지사 2번 했고 장관 이제 하셨었는데 대체적으로 평가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 많이 있죠. 도지사실은 판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서는 이제 노사 분교에 대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아주 엄정 처벌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쟁의를 좀 다운시켰다 이런 부분의 평가가 좋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검사 시절 이제 오래 하셨었고 법무부 장관까지도 하셨었고요.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당 대표실이 평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대위원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대위원장한테 총선 실패했었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에서는 평가 갈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역량 평가 좀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이고 한동훈 후보는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결선에 가면은 좀 당심이 좀 많이 반영된다 그러면 당심이 좀 더 뭉친다 그러면은 아마 좀 김문수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자 일단 같은 당의 신조 부대변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또 이 한동훈 후보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상승세가 또 만만치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8강, 4강을 거치면서 탄핵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에서 과연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논쟁으로 전 흐를 것 같지가 않다. 이제는 두 분만 남았기 때문에 누가 본선에 나가서 국민의힘을 향한 정권 창출을 할 수가 있을지 그 여부를 전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따질 거라고 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선거에 후보를 못 내면 그게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아직 우리 당의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당원들께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 현직으로 계신데 너무 김문수 후보는 높게 평가해 주시고 한동훈 후보를 향해선 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구심이 과연 이러한 기류가 당내에 공공연하게 흐르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선 자체가 공정한 과정으로 흐르는 것인지에 대한 또 의구심을 펼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후보 캠프에 속하셨던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상범, 김대식, 백종원, 김희상 의원들이 이제 뭐 어제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김 후보 캠프로 가겠다. 그러니까 어제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4층에서 6층으로 바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사실관계를 한번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그 여부를 아마 이제 당원과 국민들께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짧게 좀 못해줄게요. 짧게. 지금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로 이제 많이 갈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상징적인 두 분이 최종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와 찬성을 다 품는구나, 아주 유연하다. 이제 이런 모양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그릇에 다 담아서. 예를 들면 뭐 탄핵 찬성한 사람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미 4강도 못 올라왔겠죠. 근데 2강까지 올라왔다는 의미는 우리가 유연하고 민주가 있고 우리는 좀 더 큰 그릇이다. 이제 이러면서 좋은 성과가 있다. 이 에너지 모아서 그대로 본선 가면은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쨌든 이제 국힘 내부의 두 분이 이 상호 비판적 견해를 개진을 해주셨는데 아주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 김준욱 대변인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일단은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번 그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시작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끝나는 이런 그 2부 리그적 성격의 경선에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 이미 경선의 컨벤션 효과는 다 떨어져서 이제 약발 끝났는데 라는 평가가 지금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 과정 속이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에서 무엇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했는가 하는 목표의식을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3강 1약으로 평가됐던 중에 홍준표 후보가 또 안철수 후보가 탈락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투표가 국민 50, 뭐 민심 5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종 아까 제가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중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기에 누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여전히 그 변수가 될 것이고 김덕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또 한덕수. 그래서 김덕수라는 적극적인 구애까지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더 당심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적인 후보로 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달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까지 후보 등록을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입당해서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한은 무소속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한동훈 후보가 최종적인 후보가 된다면 이 단일화 협상이 상당히 삿바싸움이 길어지고 또 난항에 빠질 가능성 크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우리 지용선 본자께는 물론 이제 두 후보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또 대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이 두 분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누가 더 편합니까? 편하다라는 그 관점은 사실은 지금 저희는 갖고 있지 않고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준비했던 것들을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올라오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당 바깥에서 뭔가 새로운 기운을 만들고 당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당 정치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정치가 계속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건 그렇고 두 분 중에 뭐 홍준표, 한동훈 중에 그럼 누가 올라올 것 같아요? 김문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로 앞으로 가야 될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럼요. 탄핵의 강, 계엄의 강을 건너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에 기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석가불식이라고 하잖아요. 뭘 하나 남겨야 되는데 자꾸
지금 보이는 대중적인 인기의 영합에서 만약에 거기에 쓸려갔다가는 다시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구조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전략적인 판단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건강한 여야 관계나 앞으로의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의 어떤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또 우리 최영선 부원장 말씀을 뒤집어서 좀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오히려 탄핵의 강에 한 발을 약간 빠뜨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후보가 올라오는 것이 선거가 더 어렵게 가는 거고 과거지향적인 후보가 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심판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조 부대변인이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원하는 이유가 있죠.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로 있으면서 군경이 맡고 있는 그 국회 청사 담을 넘어가지고 가서 계엄 해제에 공헌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당시의 당대표는 어땠습니까?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숲에 숨었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숲제명이라는 말이 괜히 떠도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숲에 숨은 게 맞아요? 아니 본인이 숨었다 그랬어요. 본인이 숨었다 그러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안전한 숲에다가 숨겨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어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그 위험한 계엄의 현장에 이끌어 놓고서 본인은 숨었다. 이게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합니까? 그러한 이재명 대표 행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엄을 목숨 걸고 막았던 한동훈 후보가 본선에 올라왔을 때는 가장 무서운 상대가 될 수가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요거는 좀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웃다 보니까 그 숲에 숨었다. 그게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표가 라이브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를 연결해 가지고 본인이 담을 넘어가고 또 국회 본회의장에 가고 본회의장에서 이 탄핵안 죄송합니다. 계엄 해제안에 대한 처리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보신 그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한동훈 당시 대표를 본회의장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권유했다고 하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두 분이 악수까지 나누시는 장면. 물론 그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좀 부끄러워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 계엄 해제를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들어와서 투표권도 없는 분이 계엄 해제에 그 일조를 하시고 이재명 대표는 그 안에서 투표를 해서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숲에 숨어 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 건 그거는 상대 정당에 대한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인신 그 모욕성 공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발 이런 표현으로 상대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 유화적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